안녕하세요. 느쏘와 사람들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기현 국힘당 원내대표는 이렇게 밝혔지요. 김종배, 사실상 여소야대를 어떻게 끌고 가실 계획이세요? 김기현, 당선인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똑같은 생각이어서 어제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수여당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매우 명확하다.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방법도 없고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현안, 인사청문회나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국무총리, 감사원장 이런 모든 부분들이 앞으로 전개될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숙명적 한계가 협치, 정치권에서의 통합, 정당을 중심으로가 아니라 정책을 중심으로 한 통합과 협치 같은 것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국민들께서 정말 요구하는 것은 협치, 그리고 통합 이런 거 아니겠느냐. 지금 민주당 정권 5년 내내 했던 건 갈라치기, 분열, 진영 나누기 이런 것에 대해서 식상했던 분들이 이번 대선에서 표심으로 우리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켜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더라도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길은 협치 통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발언합니다. 장경태 정당혁신 추진위원장도 이렇게 밝혔지요. 저희도 윤석열 당선자께서 부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본인께서 선거 과정에서 주장하셨던 국민통합까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의회를 존중해서 국정 운영을 하실지 저희도 관망하지 않을까. 초반은 이렇게 보고요. 협치를 할 것인지 대결을 할 것인지는 윤석열 당선자께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시느냐에 따라서 저희의 입장도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국민을 위한 정치 혹은 국민을 위한 통합과제라고 하면 얼마든지 저희도 협조할 수 있겠지만 또다시 시대를 역행하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거기에는 단호하게 저희도 반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겁니다. 이 때문일까요? 윤석열은 줄곧 유세연설에서 민주당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다,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의원도 있다고 발언해왔지요. 김두일 작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이 패배의 충격을 딛고 정비할지가 현 시점에서는 가장 관심이 크다. 민주당은 여전히 제1당이고 그 입법의 권력은 막강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새 대통령을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는 강력한 힘이다. 아직 면책 특권이 없는 당선자 신분인 윤석열에게 대장동 특검을 발의할지 혹은 너무나 분명한 각종 선거법 위반이나 가족들의 범죄 의혹 등을 계속해서 근성있게 제기하면서 끌고 나갈지, 무엇보다 유권자들에게 철석같이 약속한 검찰 수사권 조정의 검찰개혁 마무리 입법을 통해 공안검찰의 시대를 견제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등이 매우 궁금하다. 만약 3개월 후 지방선거를 준비한답시고 다시금 개혁의 고삐를 늦추고 영역 지키기에 들어가는 순간 그나마 남아있는 힘도 더 빠질 수 있다. 때문에 당 지도부의 판단과 이후 누구를 중심으로 어떤 체제로 당을 재정비할지가 매우 중요하다. 라고 밝혔습니다. 김효한 목사도 이렇게 밝혔지요. 솔직히 여당보다는 야당하는 게 훨씬 쉽고 재밌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무조건 까면 되기 때문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윤석열 정권을 깔 일이 얼마나 많을지요. 새 정권이 출범한 후 몇 달 안에 온갖 문제가 터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잘근잘근 씹어주며 즐기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172석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최대한 괴롭히면 됩니다. 하지만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를 생각하면 걱정과 근심이 태산 같은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21세기 초엽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과제들을 생각할 때 과연 윤석열의 머리로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작은 기업조차 제대로 운영하려면 각고의 노력과 뛰어난 머리가 필요한데 국가 경영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공동체 전체,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게 전가될 것을 생각하니 그래서 억장이 무너지고 근심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 몇 년 동안 저들을 잘근잘근 씹으면서 비판하며 즐기면서 지난 세월 동안 방어하기 급급했던 날들을 보상받으면 되지만 우리 공동체 전체가 입게 될 타격은 대한민국에게 치명적일 것입니다. 지금 저들은 우리가 단순히 선거에서 패했다고 그래서 슬퍼하고 분노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최소한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졌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이 치러야 할 대가, 그 어마어마한 대가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이것이 저들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저들은 분노로 정권을 빼앗길 원했지만
우리는 책임 때문에 정권을 넘겨주고도 근심이 깊은 것입니다. 하지만 마냥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겠지요. 5월 초순까지는 아직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때까지 민주당은 여당입니다. 청와대는 국정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남은 기간 동안 해야 할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민주당도 집권여당으로서 기필코 해야 할 일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정권을 빼앗긴 입장에서 내부 분위기를 추스리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남은 2개월 동안 지지자들이 선거 기간에 염원했던 일들을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대위 체제로 들어간 민주당은 강한 지도부를 구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야당 생활이 도래했으니 최대한 유연하게 가자는 나약한 생각 말고 검찰과 국정원을 앞세워 공포정치를 시행할 무도한 정권에 맞설 수 있는 강한 정신력과 화력을 갖춘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일사불란하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정책에 있어서는 합리적이고 국익 위주로 하되 정권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일에서는 추호의 타협도 없는 그런 지도부를 만들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흔들리지 않으면 2년 후 총선에서 큰 기회가 옵니다.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2년간 윤석열 정권은 허둥지둥 우왕좌왕 할 일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배태한 고난이도의 문제를 해결할 식견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승리에 취해 매일 밤마다 청와대에서 술파티나 벌이면서 현안들은 공무원들에게 떠넘길 정권이 얼마나 난맥상을 보일지는 안 봐도 뻔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출범 6개월도 안 돼 지지율이 곤두박질할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 단단히 먹읍시다. 저도 앞으로 5년은 텔레비전 뉴스를 일체 안 봐야겠다는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다들 같은 마음이겠지만 저도 방송 화면에서 두 사람 상판떼기를 볼 자신이 없습니다. 저 따위로 평생을 비윤리적으로 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영부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한다는 것이 너무 자존심 상하고 솔직히 역겹습니다. 생각만 해도 비위가 상합니다. 그럼에도 절대 그럼에도입니다. 우리 다같이 비위를 키웁시다. 용기를 냅시다. 그리고 뉴스를 챙깁시다. 우리가 뉴스를 안 보겠다고 하면 저들이 가장 좋아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멀리하는 사이에 저들은 온갖 짓을 다 꾸미고 내지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멀리하는 것이야말로 저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민주시민의 책임과 역량을 유지하는 첫걸음은 다름 아닌 뉴스를 챙겨보며 문제의식을 강화하고 비판할 것을 정확히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어 선거에서 패배한 후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아쉬운 점 하나는 이번 선거에서 이겼다면 한국 사회 진보를 발목 잡고 있던 87년 체제를 종식시키고 정치개혁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게 무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당분간 정치개혁과 다당제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민주당을 중심으로 강철대오를 형성하는 길 외에는 현실적으로 정보기관과 검찰을 쌍두마차로 하여 공포정치를 실시할 윤석열 정권에 맞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킬 길이 없습니다. 정치의 발알은 현실이고 지금 우리는 강제로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1, 2년만 견딥시다. 큰 기회가 올 것입니다. 민주당은 2년 후 총선에서 최소 200석을 얻을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실력을 키우고 새로운 인물을 적극 발탁하여 국민의 삶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십시오. 라고 밝혔습니다. 우희정 교수는 이렇게 밝혔지요. 담담하게 선거 결과를 수용하면서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다. 무엇보다도 선거 기간 중에 약속했던 통합정부 정치개혁 방안의 구현이다. 이제 집권당이 아니니 정치개혁 중에 의원들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의 실천을 통해 정치 문화를 개선했으면 한다. 예를 들어 위성정당 방지와 다당제를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같은 선거제도 개혁, 그리고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 가능하면 개헌 추진도. 여전히 국회에 힘있는 다수당이다. 선거에 졌다고 국민과 우리 사회에 약속한 바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잊지 말자. 지금 가장 위로와 지지가 필요한 이들은 이번 선거 결과에 집중했을 이재명, 조국, 추미애라는 것을. 새 출발하자면서 내가 바라는 것이 너무 많은 것일까? 자,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시간이다 이거지요. 민주당 지도부가 사퇴하고 이재명 후보는 상임고문을 수락했습니다. 상임고문을 맡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기는 하나 이번에는 이재명이다 이겁니다. 발전도상인 이재명이 과연 상임고문 자리를 맡고 가만히 있을 인물입니까? 당연코 실질적 당대표 역할을 하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1614만 표의 이재명과 고작 24만 표 더 얻은 깻잎 한 장 차이에 대통령 당선자가 당당할 수 있겠냐 이거지요.
거기에 거대 야당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상황이라면 말입니다. 단연코 이제 이재명과 윤석열의 2라운드다 이거지요. 이재명 상임고문이 청와대가 아닌 국회에서 어떻게든 민주당의 의정활동을 통해 녹여내면서 차곡차곡 또 한 번의 발전을 꾀하는 동안 윤석열은 대통령 놀이나 하면 된다 이겁니다. 다만 그동안 대한민국이 최소한으로만 퇴보되길 바랄 뿐이지요. 고민정 의원의 글을 인용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선거에서 실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음식점으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배가 부를 정도로 많이 먹었다. 그 다음 이발소로 가서 머리를 곱게 다듬고 기름도 듬뿍 발랐다. 이제 아무도 나를 실패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난 이제 곧바로 시작했으니까 말이다. 배가 든든하고 머리가 단정하니 내 걸음걸이가 곧을 것이고 내 목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힘찰 것이다. 이제 나는 또 시작한다. 다시 힘을 내자. 에브리함 링컨 다시 한번 힘을 내자.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